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정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 주가가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특사경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으로부터 시세 조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의 칼끝이 김 센터장을 겨냥한 만큼 신사업 추진 차질 등 사법 리스크에 따른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김범수 의장의 시세 조정 개입 혐의가 특사경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고 사법 처리를 받게 된다면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인터넷 은행 사업을 맡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치명타를 입게 돼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음 뉴스.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주식 계좌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됐다. 이에 이 전 회장의 동의 없이 그가 보유한 에코프로 주식 약 3,000주가 장내 매도됐다. 이번 매도로 이동채 전 회장의 에코프로 지분율은 18.84%에서 18.83%로 소폭 낮아졌다. 이에 대해 에코프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공시는 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에서 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 BM의 공급 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인정받아 복역 중이다. 다음 뉴스. 23일 투자업계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YTN 매각 주간사인 3일 회계법인 주재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개차를 통해 유진그룹은 3,199억 원을 써내 한전 KDN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한전 KDN 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인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자산 효율화 계획을 승인했다. YTN은 민간 회사지만 대주주가 공기업들이라 통상 공영 언론으로 분류돼 왔기에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된다. YTN의 새 최대 주주인 유진그룹은 재계순위 72건으로 건자재, 유통, 금융, 물류 사업 등에서 50여 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 뉴스. 현대차는 지난 현지 시간 22일 사우디 리야드 페어몬트 호텔에서 사우디 국부펀드와 반조립 제품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에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CKD 합작 공장을 짓는다. 양측은 이 공장을 짓기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내연 기관차를 모두 생산하는 이 합작 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뉴스. 3조 대어로 풀렸던 SGI 서울보증보험이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기업 공개 계획을 철회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초과하는 등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국내외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을 주된 부진 사유로 꼽았다. 업계에서는 서울보증의 IPO 철회로 투자 심리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2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폭스콘이 중국에서 세금 및 토지 사용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의 광범위한 폭스콘 조사 배경 까닭은 여러가지 이유가 나온다. 모선 폭스콘을 창업한 테리 고어가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점이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애플과 대만 경제를 동시에 타격하기에 적합한 폭스콘을 골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의 80%를 생산하는 등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 업체 화웨이를 배제하는 상황에서 애플에도 일종의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음 뉴스. 다음 달 11일 중국 최대 쇼핑 성수기 광군제를 앞두고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알리바바는 이번 광군제 할인 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례 없는 투자가 이뤄졌다며 광군제 기간 총 10억 명의 소비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중국 경기 둔화로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아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예전과 같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불균등한 경제 회복과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저가 전략을 갑절로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10월 23일 오후 11시 25분 원달러 환율은 1351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